아들이 사고를 쳤으니 급히 돈을 보내라. 이런 다급한 전화. 요즘 이런 보이스피싱이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범죄가 막 급증해서요. 2025년에는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최신 수법부터 피해 현황,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킬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해 사례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범죄 수법이 얼마나 교묘해졌는지, 또 연령대별로는 피해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AI 기술을 활용한 예방책이라던가 또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대응 노력까지 다각도로 분석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좀 얻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 최신 수법들을 보면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예전처럼 그냥 메신저로 자녀인 척한다거나 아니면 금감원, 검찰 이런 기관 사칭하는 건 이제 기본이고요. 이제는 택배기사나 경찰로 위장해서 집 앞까지 찾아와서 현금을 받아가는 이런 대담한 수법까지 등장했어요. 네, 맞아요. 심지어는 스마트폰에 그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서요. 은행이나 가족한테 전화를 걸어도 그게 피싱 조직으로 연결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치밀하죠. 와, 그렇게까지 하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 규모도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전체 피해액만 해도 1,965억 원. 이게 전년 대비 35% 이상 늘어난 거고요. 1인당 평균 피해액도 1,1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1인당 1,700. 와. 네, 특히 그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만 피해액이 279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급증했죠. 9억 7천만 원, 4억 원 이런 고액 피해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요. 특히 어떤 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입으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게 좀 중요한 지점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역시나 60대 이상 어르신들 피해액이 2023년 기준으로 704억 원, 전체의 36%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장 큽니다. 맞습니다. 주로 이제 은퇴 자금을 노리고 접근하는데 아무래도 정보기술 활용에 상대적으로 좀 익숙하지 않으시다는 점. 네, 이걸 파고드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경북의 한 72세 어르신께서는 아들 목소리를 흉내낸 전화에 속아서 1,500만 원을 보내신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젊은 층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농협 자료를 보면 30대 이하 피해액이 불과 1년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했어요. 3배나요? 네, 특히 요즘처럼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 이걸 악용해서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 이런 대출 빙자 사기가 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처럼 보이게 조작하는 거요. 그 변작 중개소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불법 중개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세종경찰청에서만 이런 중개소를 28곳이나 적발했는데 피해자가 237명, 피해액은 무려 7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010 번호라고 이제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인 셈이죠. 와, 정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의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의심이 첫걸음이죠. 모르는 번호, 특히 010으로 시작하더라도 좀 낯선 번호다 싶으면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공기관도 전화로 돈이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이런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재촉하거나 겁을 주면 그건 거의 100% 피싱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네, 100%죠. 그리고 그 의심을 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분증이나 통장 사진 찍어 보내달라 이런 요구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네,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너무 커요. 만약에 ATM 앞에서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돈을 보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즉시 멈추고 옆에 은행 직원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112나
금융감독원 33315로 신고해야 합니다. 네, 그 전화 한 통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범죄에 맞서서 기술적인 방패도 점점 더 튼튼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은 정말 다행이죠. 네. NH농협의 AI 금융봇 같은 경우 고령자 계좌 같은 데서 평소랑 다른 패턴의 출금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고 알림 보내고 직원이 직접 확인 전화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네. KT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범죄자의 실제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AI로 변조된 목소리까지 탐지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2.0 이걸 상용화했는데 이게 국가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정확도를 높였다고 해요. 아, 국가수 데이터까지요?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만 이 서비스로 막은 피해액이 71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하니 와, 정말 대단하죠. 710억 원이요. 정말 기술의 힘이 크네요. 그리고 이런 기술 발전과 함께 제도적인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고령층의 금융 피해를 법적으로 좀 명확히 정의하고요. 금융기관 직원이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법이랑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법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죠. 네, 경찰 역시 전국 시도청에 전담 수사팀 신설을 검토 중이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분들께 드리는 보상금도 최대 5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AI 수사 시스템 벨루가 이것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보이스피싱은 정말 뭐랄까? 날로 교묘해지면서 이제 특정 연령대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 그러니까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는 습관, 이걸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발전하는 AI 기술이라던가 제도적 노력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고요. 결국 나와 내 가족은 괜찮겠지 이런 안일함보다는 항상 경계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특히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조금 귀찮더라도 꼭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기술과 제도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실 범죄는 끊임없이 그 빈틈을 파고들 겁니다. 그렇죠. 계속 진화하겠죠. 네. 최근에 경북 의성 농협 직원분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거액의 피해를 막고 범인 검거까지 도운 사례가 있었잖아요. 아, 네.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이처럼 기술적, 법적 대응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의 어떤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이런 공동체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